안녕하세요, 독자님. 경제 흐름을 명쾌하게 전해드리는 경제용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는 2025년 6월 5일자 서울경제신문 일면 기사 내용을요, 독자님들께서 알기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핵심만 좀 쏙쏙 뽑아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좋습니다. 새 정부 출범 소식부터 시장의 아주 뜨거운 반응, 그리고 좀 흥미로운 과학기술 소식까지 중요한 정보들을 모아봤습니다. 자, 한번 풀어볼까요? 네, 오늘 다룰 소식들이 단순히 그냥 개별 사건이라기보다는 앞으로의 어떤 변화 방향, 이거를 좀 가늠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신호들이라고 봐야 할 것 같아요. 중요한 신호들. 네, 각 소식의 그 이면, 그리고 그게 독자님께는 또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을지 좀 더 깊이 파고 들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가장 큰 소식은 역시 이재명 대통령 취임이겠죠. 어제 6월 4일이었죠. 취임 선서를 하고 실용적 시장주의 정부, 이걸 딱 선언했습니다. 네, 맞아요. 기업을 격려하겠다 이런 메시지도 내고 첫 과제로는 비상경제 대응 TF 가동을 언급했거든요. 기자님, 이 실용적 시장주의라는 게 그냥 진보 보수 넘어서겠다 이런 것 이상의 의미가 있을까요? 그렇죠. 이게 표면적으로는 이제 문제 해결 중심, 그 실용 노선을 강조하는 건데요. 근데 그 속을 좀 들여다보면 성장 중심 정책으로의 어떤 강한 드라이브, 이건 좀 예고하는 걸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성장 중심. 네, 다만 그 실용이라는 게 뭐랄까 자칫 잘못하면 방향성 없는 임기응변처럼 비춰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나올 구체적인 정책들, 그걸로 이 기조를 어떻게 증명해 나갈지 이걸 지켜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군요. 국자님께서도 이 실용이라는 키워드가 실제 정책에서 어떻게 구현될지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정책 방향에 대한 기대감이 바로 시장에 나타난 걸까요? 새 정부 출범 첫날에요. 코스피가 무려 2.7%나 급증했어요. 와, 2.7%? 네, 2770.84로 마감했는데 이게 거의 10개월 만에 2700서를 넘은 거라고 하더라고요. 시장 기대가 정말 뜨겁네요. 네, 그렇죠. 일단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사라졌다. 이것만으로도 시장에는 상당히 긍정적인 신호였고요. 여기 이제 새 정부의 증시 부양 의지, 이런 기대감이 더해진 결과라고 봐야겠죠. 특히 좀 주목할 부분은 외국인 투자자들이에요. 외국인이요? 네, 1조 5천억 원 넘게 순매수하면서 11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는 점인데요. 이게 그냥 단순한 안도 랠리, 이걸 넘어서서 이 실용적 시장주의에 대한 해매의 어떤 구체적인 기대감, 예를 들면 규제 완화라든가 특정 산업 지원 같은 거요. 네네. 이런 부분에 좀 베팅하는 자금이 유입되기 시작했을 가능성, 이것도 좀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외국인 자금 흐름을 좀 봐야겠네요. 네, 독자님께서도 이 외국인 자금 흐름이 계속 이어지는지 또 어떤 업종으로 좀 집중되는지 보시면 시장의 속내를 읽는 데 좀 도움이 될 겁니다. 경제뿐만 아니라 그 정부 운영의 밑그림이랄까요? 첫 인선도 발표됐잖아요. 네, 맞습니다. 국무총리 후보자는 4선의 김민석 의원, 그리고 대통령 비서실장에는 3선의 강훈식 의원이 지명됐어요. 기장님, 이렇게 현역, 그것도 중진 의원들을 전면에 내세운 거, 이건 어떤 포석일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그 현역 의원, 특히 다선 의원들을 중용한 건요. 아무래도 국회와의 소통이나 협력, 이걸 좀 강화해서 국정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안정성. 네, 당장의 어떤 정책 추진력, 이걸 높이겠다는 거죠. 근데 동시에 보면 국정원장에는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 또 국가안보실장에는 위성락 의원처럼 외교 안보 라인에는 관련 경험이나 전문성을 갖춘 인물들을 배치했어요. 전문성도 고려했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치적 안정하고 실무 전문성, 이 두 가지를 다 잡겠다. 이런 좀 실용적인 인선으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네. 독자님께서는 이 인선 구성을 통해서 새 정부가 단기적으로는 어떤 정치력에, 장기적으로는 또 전문성에 기반한 정책을 추진하려 하는구나. 이 점을 좀 읽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정치 경제 소식 말고도 좀 눈에 띄는 기술 뉴스도 있었어요. 네, 어떤 거죠? 이달의 과학기술 인상, 6월 수상자로 KIST,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이죠. 오영석 박사님이 선정되셨는데 이게 그 온실가스인 이산화탄소를요, 에틸렌이나 에탄올 같은 아주 유용한 산업 원료로 바꾸는 기술을 개발하셨대요. 이산화탄소를요? 네, 이거 정말 대단한 발상 전환 아닌가요? 맞습니다. 이 기술은 그 기후위기 대응하고 경제성 확보, 이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추가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아주 큽니다. 그렇죠. 그 골칫거리인 이산화탄소를 이제 자원으로 본다는 거잖아요. 패러다임의 전환이죠.
특히 개발된 기술이 실제 산업 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상용화 연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고 하니까요. 오, 상용화도요? 네. 머지않아서 우리 산업의 그 툰소 중립 실현에 굉장히 주요한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독자님께서도 이 기술이 가져올 그 친환경 산업 생태계의 변화, 이런 걸 좀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서울경제신문 1면을 통해서 새 정도의 시작, 그리고 그에 따른 시장의 반응, 또 미래를 바꿀 수 있는 기술 소식까지 쭉 살펴봤습니다. 정말 변화의 서막이 올랐다, 이런 느낌이 강하게 드는데요. 그렇습니다. 그 실용주의라는 큰 틀 아래서 정치, 경제, 기술, 다양한 분야에서 변화가 시작되고 있다. 이걸 보여주는 중요한 신호들이었죠. 네. 오늘 저희가 짚어본 내용들을 바탕으로요, 이 실용이라는 가치가 앞으로 구체적인 정책이나 시장 흐름 속에서 과연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지 그 과정을 계속 지켜보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명쾌한 분석 감사합니다, 기자님.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이 실용주의 노선이 단기적인 어떤 경제 성과에 집중하는 과정에서 혹시 좀 놓칠 수 있는 장기적인 사회적 가치는 없을지, 이런 부분들도 독자님들께서도 한 번쯤 고민해 보시면 어떨까 싶네요. 내일도 독자님의 눈과 귀가 돼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